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제넥신입니다. 자, 제넥신 금일 16%대 오늘 18,000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져줬습니다. 250만 주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리락의 거래량이 나왔던 것을 오히려 오늘은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었고요. 지금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나오면서 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었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 다 끝났고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궁 경부암 임상 이상 결과 소식에 대해서 주가가 오늘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무상증자 물량이 또 좀 있으면 상장하겠죠. 무상증자 물량 상장하는 일정들 또 체크하면서 지금 바닥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좀 다져준 만큼 이제 추가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나왔던 내용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궁경부암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오늘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전부터 나왔었고, 이번에 일정에 대해서 이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이미 뉴스로 나와 있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DNA 백신으로 개발 중인 GX1882와 다국적 제약사 MSD의 면역항암제 키드루다를 병용 투여하는 임상 이상시험 결과 환자 중 35%에서 치료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임상 이상 기존 표준 치료를 받았던 재발성 진행성 말기 경부암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GX1882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했을 때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지 늘어난 생존 기간 확인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제 오늘 좀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것도 결국은 운영 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증자를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운영 자금이거든요. 뭐 시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대표님, 보통 우리가 운영 자금이다 그러면은 이거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하면은 캐파를 확대시키고 생산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얘네도 운영 자금 너무나도 악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넥신은 뭐예요? 바이오죠. 바이오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 자금이라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임주하고요, 바이오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가 터지면 대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자금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우리가 보통 바이오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상황들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이런 바이오주로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이런 우려보다가 가능성을 봐도 될까라고 질문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예스라고 대답은 하고는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뭐 제넥신이 추구하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과정, 후보 물질 유효성, 안정성 평가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신약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치료 요법 및 경쟁 제품이 이제 들어오면서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암, 직장암, 교포세포 뭐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 유형들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임상 단계가 들어가 있는 것들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뭐 1상도 있을 거고요, 2상도 있을 거고, 아직 이제 1상 넘어, 여기서 보면 이제 1상 이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1상 이상인 것들이 많은 상황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봤던 GX1882 같은 경우에는 인유도종 바이러스 18돈 18년 감염된 자궁경부암 치료하는 면역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병용으로 했을 때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조금 아쉬운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단독으로 갔을 때가 봤을 때에 좀 받아올 수가 있을 거나 좀 이러한 시장적인 부분이 클 수는 있겠지만 성공적인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변경으로 간다라고 네,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또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고 있고 또한 이제 임상이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필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삼자 배정 죄송합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들어갔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렇게 청약률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주식 수였고요. 이렇게 주식해서 이제 청약률이 구주주 같은 경우 96%. 이 말은 뭐냐면은 기존에 주주분들 같은 경우 100% 참여 안 했다라는 겁니다. 96%만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권주가 21만 주 생겼거든요. 21만 주 대해서 일반 공모를 했을 때에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높았다. 이걸 합산했을 때에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데 결국은 기존 주주들에게 뭐를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신뢰성을 찾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때 권리락을 당했던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주 정도의 실권주가 나왔다. 20만 주 정도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 물량들을 어떻게 했다고 일반 공모를 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을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무상증자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에서 유상증자만 했을 때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을 무상증자를 같이 단행함으로써 좀 주주들을 좀 달래기도 하는 상황들인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땐 제넥신이 뭐 굳이 이렇게 무상증자를 같이 단행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달래기 위해서 무상증자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자본잉여금이라는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자본잉여금으로 이제 자본금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좀 이제 환원을 해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인 적자이지만 자본잉여금이 이제 일부 있는 상황에서 그 자본금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네, 무상증자로 또 돌려주는 상황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일정을 보고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이제 결정을 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들이 상장이 되겠죠. 이 물량이 상장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상장되는지를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거래가 이제 정지가 들어갔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무상증자가 권리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14,600원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상장되는 날짜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이때 물량들이 나오는구나 무상증자 물량들이 나오는구나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날짜를 보시면요 유무상증자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 무상증자를 했고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12월 1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었고요. 1월 4일이 신주 상장 예정일이었고 자,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일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정적인 부분들은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유무상증자에 대해서 변경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정의 변경이나 예정 발행가액의 이제 변경들을 우리가 보고 가셔야 얘네들이 이때로 조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요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정의 조정들이 생기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네, 보시면은 자, 신주 교부 예정일이 있죠. 자, 보시면 2월 2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월 2일 되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이 1월 12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락일이었던 거예요. 어제 락일이었고 2월 2일 날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될 때 주가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이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냥 한 16,000원대 정도만 이제 지켜준다 그러면은 무상증자의 물량에 대한 압박이 있어도 이 자리 정도는 이제 잡아줄 가능성도 있겠고 추세를 전환시켜
소화시켜 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실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코로나 특수를 어떻게 보면 노렸었죠. 그런데 코로나에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결국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포기를 했었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쉽지 않았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하는 구간으로 진입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오늘 이 거래량이 나오고 이제 무유상증자가 이벤트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이 이거 보시면서 제가 또 네,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카톡방을 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카톡방에 오시면은 같이 제가 또 종목들도 같이 봐드리고 또 같이 종목도 매매도 들어가고 정보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로 제넥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단기적으로 제넥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안내를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희 카톡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도 하시고 정보도 같이 받아가시고 서로 나눔도 하시고 공유도 해 가신다 그러면은 많이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들 네, 같이 이렇게 매매도 하면서 인증도 해주시고 많진 않지만 이렇게 재미나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같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또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연락처로 네, 제넥신이라고 하나 남겨주시면은 자, 링크 즉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넥신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제넥신 이제 바닥 다졌어요. 이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무상증자 물량만 소화시키면 됩니다. 요 일정도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